경금, 금. 양의 금이고. 자, 양의 금이고, 서쪽이고, 가을이고. 그렇죠? 숙살지기의 기운을 갖고 있는, 색깔로는 흰색이면서 계절로는 우리가 봄, 여름, 간절기 지나서 결국 가을로 넘어가죠. 자, 그럴 때 초가을. 그래서 경금은 초가을입니다. 음의 기운이고. 그러면 초가을이 됐을 때 우리 그때 오행 했을 때 기억나는 거 있죠? 자, 가을부터는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걷어들여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열매를 맺어서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시기이죠. 그런데 아직 확실히 걷어들이는 시기는 아니죠. 신금 가야 되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걷어들일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경금은 천간에 우리 물상 동물이 있다 그랬죠. 물상 동물로는 경금은 매예요. 매. 매를 이제 떠올려 보세요. 가을에 뭐 하늘은 높고 막 이런 기운에 하늘을 막 세게 날아다니는 그 매가 어떻게 사냥을 해요? 매가 목표물을 딱 조준해서 결국 발톱을 드러내서 한 번에 확 낚아채죠. 그런 기운들도 금의 속성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목표 지향하죠. 이게 다 그 경금의 이 성향인 거예요. 목표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결과를 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수확을 거둬들이고, 막 이런 걸로 하면은, 그 다음에 경금 자체의 물상을 또 떠올려 보세요. 부드러워요, 단단해요? 단단하죠. 아주 딱딱한 바위, 돌, 철강석, 막 이런 게 경금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또 떠올리는 거야. 그럼 단단하다, 딱딱하다, 막 이런 것도 그 사람의, 만약에 사람으로 들어가면 경금을 가진 사람의 특성에 다 들어가겠죠. 원석이에요, 원석. 자, 보세요. 신금으로 딱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가공된 보석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그냥 그대로 원석을 발굴한 거야. 그러면 철강석, 뭐 원석이고, 돌 같은 경우도 원석돌이 되는 거죠. 가공되지 않은 돌. 그 다음에 칼이고, 뭐 바위이고, 많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 농기구도 되고, 도끼, 막 이런 거 가지고 뭘 만들죠, 우리가. 그러면 막 기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이런 것도 다 여기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기차, 비행기. 그러면 이런 걸로 딱 볼 때는 경금의 성향에서 목표를 지향하는데 금은 뭐예요? 결국 칼, 잘라내고 또 막 가공하고 막 이런 기운이 들어있을 때는 잘 떠올려 보면 결단력이 강하겠죠. 이 사람들이. 결단력, 의지가 강하죠. 이런 거 보면 금의 영역은 의를 담당하죠. 의. 그래서 의리도 있을 것이고 막 이런 게 전부 금의 성향에 계속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스스로 막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떠올렸을 때 그럼 경금의 속성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나중에 직업군까지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금은 이렇게 보면 원석이니까 다듬어져야 되죠. 그러면 뭐예요? 가지고 있는 내포되어 있는 잠재력도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잠재력이 크다. 그러면 쓰임새가 많다. 이렇게 보이죠? 잠재력이 크고 쓰임새가 많다. 저런 걸 가지고 비행기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우리 원석 돌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농기계도 만들고 뭐 다 만들어요. 자, 그러면 경금이 천간에 있을 때 경금 일간이든지 다른 자리에 경금이 있을 때 저 경금을 무슨 쓰임으로 쓰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주 원국을 볼 때 앞으로 이제 격국 배우고 할 때는 그 쓰임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주의 경금을 어떤 쓰임을 갖고 있어요? 통변이죠. 그게 바로. 그래서 결국 통변을 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재련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천간에 정화 있을 때 왜 화극금 이래서 금을 재련한다 그러죠.
그러면 통변할 때 경금이 있는데 옆에 정화가 있어. 그러면 얘는 금은 쓰임새가 재련을 하고 있네? 그럼 쓰임새가 그냥 다른 거 안 봐도 크겠네? 그쵸? 이미 금을 녹일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냥 원석 자체로 쓰임이 아니고 녹여서 뭔가 가공하고 다른 걸 쓸 수 있고 하는 도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정화가 있으면 엄청 귀하게 쓰일 것이다. 이래서 천간에 경금과 정화가 있고 간목이 있으면 벽갑인정이라고 계속 나오죠. 쓰임이 엄청 크다. 부귀를 다 가질 수 있다. 비록 가는 길이 쉽진 않겠지만 원하는 뜻하는 바로 가는 길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딱 보여지는 글자죠. 자, 이 경금이, 자, 보세요. 화의 금에 녹긴 녹죠. 근데 금의 속성만 자체만 보면은 차갑죠. 돌, 쇠, 가을,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설이 내리고 신금으로 가면 설이까지 가는데 아직 설이 내리기 전이긴 하지만 뭔가 차가운 기운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경금 자체의 성향도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도 좀 차가울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지만, 그러면 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차갑기만 할 것이냐 하면은 또 화를 갖고 있으면 녹여지죠. 그럼 겉은 차가우나 속은 여리고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도 사주를 전체를 보면 그 사람 성격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겉에는 차가워 보이긴 하잖아. 금 자체가. 내가 이제 위치별로 뭐 얘기하고 할 때 사람들의 첫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연간에 드러난 십성을 가지고 첫인상을 하지만 일간이 가지고 있는 오행의 글씨가 어떤 글씨냐, 경금이냐, 신금이냐, 목이냐, 화에 따라서 또 첫인상이 달라지죠. 그러면 공부할 때 이렇게 딱 쳐다보고 경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들 이제 대하고 이럴 때 저 사람 간목 같아, 무토 같아, 경금 같아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안 생각해? 하죠. 그러면 나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 막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제 궁금해갖고 이제 그럴 때가 됐는데 야, 생일 줘봐, 사주 줘봐 이래서 막 열어볼 때가 됐잖아. 그러면 딱 궁금한 그 마음에 탁 열어봤는데 예상보다 틀려졌어. 그럴 때 그게 공부예요. 나는 간목인 줄 알았는데, 병화인 줄 알았는데, 지금 딱 봐도 여기 게스트로 오셨지만 신금 같습니다. 신금 같고 막 이래요. 막 보기에는 무토 같고 이렇게 딱 자태만 앉아 있는 거 봐도 그럼 우리 뒤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약간 간목인데 간목이 조금 아닌 것 같은 마음도 들어요. 자, 그러면 주변에 그럴 때 어떤 글씨가 그거를 싸고 있고 갖고 있어서 저 사람이 나타내지는 성향이 조금 다르구나 라는 걸, 왜냐하면 병화일간이고 전부 밝기만 할 순 없잖아. 오히려 병화가 화가 많으면 밝기만 하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천간의 글자를 볼 때는 기본적인 속성은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속은 이럴 것이고 갖고 있는 글자에 따라서 이런 성격, 이런 성향, 그러면 그게 십성에 따라서 또 어떻게 달라집니다. 라고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배운 거 음양 배웠고 오행 다 배웠고 십성 다 배웠고 지금 천간 지지 글자 다 배우면서 막 디테일하게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 격국도 들어갔어요. 대입할 게 얼마나 많아. 그쵸? 그러면 이거를 다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차례차례 지금까지 배운 걸 이제 하나씩 엎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행의 성향을 일단은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오행의 십성을 붙여서 같이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만약에 목일간이 금을 갖고 있으면 관성이죠. 이따가 할 거긴 하지만 화일간이 금을 갖고 있으면 재성이잖아. 그럼 금의 발현이 또 달라지잖아. 금재성, 금관성.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찾아갈 거예요. 자, 또 매를 떠올렸을 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추진력이 좋죠. 판단력도 좋고. 왜냐면 그 목표를 딱 조준하면은 가질 것이다. 나 옛날에 뭐지? 매였나 부엉이였나? 봤는데 가만히 올빼미였나? 하여튼 유튜브 영상에 봤거든요. 얼마 전에. 그 올빼미가 너무 귀여워서 누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를 뒤에서 영상을 막 찍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뻐 하는데 근데 그게 확 날아가는 데 있지. 끝에 고양이가 달려 있는 거야. 그 발톱에.
그러면서 고양이가 달랑달랑 하면서 따라, 절대 이거를 안 떨어뜨리고, 그 높이, 그러니까 왜냐면, 올빼미였는 것 같아. 왜냐면 사람들 있는데 내려와 앉아 있었으니까 독수리는 안 그렇잖아. 그 올빼미가 날개가 펼치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근데 그걸로 걔를 감추고 있었던 거야, 잡아갖고. 근데 날아갈 때 걔가 보인 거야. 근데 그 고양이가 정말 컸어요. 나중에 나 얼마 전에 봤거든? 유튜브에 영상 보면은 또. 그래서 아주 큰 고양이, 자기 등치보다 더 큰 고양이를 달고, 확! 그래서, 와, 역시 맹금류는 다르다라고 그 영상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댓글이 천차만별, 고양이가 불쌍해요, 뭐 해요부터 밑에 이제 약육 강식의 시대는 뭐 동물의 세계는 어쩔 수 없다 막 이러면서 불쌍해도 막 이렇게 이제 댓글이 계속 나도 좀 불쌍하긴 하긴 했지. 그 큰 고양이가 작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얼마큼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맨날 며칠을 자기 등치보다 훨씬 컸는데 그걸 달고 안 떨어뜨리고 고양이가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 그 발에 딱 감겨갖고. 그래서 내가 저 맹금류의 저런 날카로움과 판단과 추진력, 그 사람들이 그 가까이서 영상을 찍는데도 한 번에 안 날아갔어. 그래서 한 번에 안 날아가고 조금 이렇게 이제 날아갈 때가 됐다 판단하니까 후두둑 날아가니까 너무 웃긴 게 그 영상을 찍고 있던 사람도 얼마나 놀랬겠어? 근데 순간적으로 그 영상을 찍게 됐으니까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면서 이슈가 되니까 그 순간을 포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또 약간 공격적인 성향도 있죠. 공격적이면서 그런 공격과 판단력과 목표 지향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봐요.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경금은 출세를 목표로 출세를 좀 지향한다 라고 보여지죠. 목, 화, 토. 실질적인 음의 세계로 넘어갔고, 자, 경금은 음의 세계로 넘어가지만 토의 기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목화의 기운을 응축해서 만들어서 담아져 있는 거를 넘겨받은 거예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차갑기만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아까 겉은 차갑게 느껴지나 속은 부드러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성향도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금이 따뜻함을 넘겨받아서 금이 된 거지 진짜 차가워지는 거는 신금부터죠. 그래서 경금은 그런 속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래서 금은 실질적인 쇠, 만들어진 모양, 원석이고 철강석이고 이런 걸로만 보면 우리가 십성으로 볼 때 비식재관인이라는 거를 내가 그때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그럼 비식재관인인데 토가 재를 다룬다라고 하는데 금도 금의 속성상 관이긴 하나 재생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생의 원리로 하면 재생관이 되겠죠. 재생관. 그러면 재물을 만들어내는 축적의 능력이 좋다. 금 자체가 어때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재물도 될 수 있는 거고 얘는 부동산이나 문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재는 토는 그런데 얘는 유동성 자산도 될 수 있고 막 이러면서 실질적인 재물이 됩니다. 그러면 금이 많은 사람들은 금이 그냥 많아요 이러면은 재물복은 이미 있겠습니다. 그냥 십성 상관없이 재물은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금으로 재성 갖고 있는 게 일간이 뭐예요? 화죠. 좋겠죠. 재성이 금으로 갖고 있어. 근데 저처럼 수일간은 재성이 뭐예요? 화예요, 화. 그래서 늘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현금 하나 뭐 이렇게 재물로 갖고 있으면 아주 순식간에 연기처럼 확 날아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 수일간의 고통이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재물을 뭘로 취득을 해야 되냐 봤더니 그러면 인성으로 갖다 넣어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 돈이 안 날아가죠. 그래서 화일간이 재성을 금으로 쓰는 일간 너무 재물. 그래서 우리 그 병술일주나 병신일주 같은 경우
그냥 기본 자체로. 왜냐면 지지로 금을 깔고 있고 술토는 지지 안에 신금을 깔고 있으면서 병신합하고 있잖아. 이해되죠? 병술. 여기 신정무 들어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고 있죠. 안명합하고 있죠. 그러면 암합하고 있는 이거를 재성으로 암합하고 있죠. 이미 재물복이 있죠. 병신일주도. 지지의 배우자 자리에 신금을 깔고 있죠. 거기다 임수를 품고 있는 신금이네. 오, 엄청 큰 시장을 갖고 있는 신금이다. 이러면 재물복이 아예 있습니다. 라고 보는 일간들. 본인이 잘 발현해서 쓰면 뭐 돈을 못 벌지는 않겠습니다. 라는데 금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재물복은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 명리를 공부해 보면 뭐가 있냐면 재복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인복은 좀 부족해요. 뭐 이런 거. 뭐 인복은 좀 괜찮은데 재복은 별로예요. 이러면서 뭔가 갈려요. 이래서 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재복은 있는데 약간 외롭고 숙살직이잖아. 금, 고독하고 막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사람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공허하고 외로움을 좀 느낄 수 있는 관계가 생겨요. 그러면 자, 오늘의 주인공은 경금입니다. 경금이 봤을 때 주인공. 자, 그러면 애초에 내가 말한 거 있었죠. 천간의 일간들은 타고남의 숙명이 들어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숙명이. 그러면 전 일간은 뭐가 숙명이에요? 이러면은 결국은 생명체를 기르는 목적이 첫 번째다. 생명체를 길러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앞에서부터 얘기한 순서, 우리가 천간의 순서, 그 다음에 오행도 목화토금수로 흐르는 순서, 갑을병청 무기경신 임계, 그 다음 지지로도 임묘진 사음이 이렇게 흐르는 순서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갑목은 본인이 씨앗이고 발화하고, 을목은 그게 커 나가고, 병화는 그걸 비춰줘서 크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결국 저 씨앗을 품고 있는 씨앗 자체의 형태는 뭐였어요? 기억을 떠올려 보면 갑목이나 갑목이 씨앗을 움트기 위해서 그 씨앗의 형태로 딱 고정돼서 만들어진 거는 신금이었어요. 신금이 씨앗이죠. 나무나 만약에 사과를 먹고 속에 씨, 그게 신금이에요. 모든 씨앗의 종류, 그건 다 신금이야. 왜냐면 신금이 씨앗을 품고 있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품고 있으면 씨앗 형태로 신금은 품고 있어요. 그럼 경금은? 잘 떠올려 봐야 되는 거예요. 경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본인이 씨앗을 만드는 사람이잖아. 경금이. 이해돼요? 씨앗을 만들어서 넘겨줘서 신금이 씨앗이 된 거잖아. 그 신금은 완성된 씨앗을 갖고 자기가 완성된 보석인데 씨앗을 품는 역할이 있는 거였고, 다음 겨울 지나서 봄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신금은 씨앗을 지켜내는 의무가 있는 거였고, 그럼 그 씨앗을 만드는 의무는 경금이었다는 거예요. 경금. 그럼 씨앗을 만들겠죠. 그래서 초가을이고 열매가 숙성시키기 위한 시기고, 그쵸? 그런 속에 씨앗을 만들고 있잖아요. 경금이. 열매가 이제 나무에 사과가 달렸어. 풋사과였어. 이제 익는 가을의 그 부사. 그거 엄청 맛있게 먹는 그때 들어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씨앗. 막 이런 거. 그게 경금이 만든 거잖아. 만들어서 신금한테 넘겨줬어요. 그럼 경금의 역할은 씨앗을 만드는 임무죠. 엄청 큰 임무를 갖고 있죠. 자, 이래서 경금이 갑목을 봤어요. 갑목. 그러면 경금이 있으면서 갑목, 이거는 경금 일간일 수도 있고 다른데 경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약간 일간을 떠올리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경금이 일간이에요. 근데 갑목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경금은 어떨까요? 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바위가 큰 바위, 원석 같은 돌, 막 이런 게 있어. 여기서 나무가 이제 자라야 되는데 이 갑목은 결국 자라면 나무지만 처음에는 땅도 그렇고 흙이 있을 때도 어떻게 여기서 씨앗이
뚫고 나오는 기운이 간목이었죠. 땅에서, 바닥에서 거기를 뚫고 올라오는 기운이 간목이야. 하늘로 올라가는 기운이잖아. 그럼 나무가 되는데, 바위나 이런 딱딱한 돌에서 뚫고 우리 바위 틈에 올라온 씨앗, 꽃, 막 이런 거, 을목이 꽃이긴 하나, 만약 그런 걸로 비유하면 올라오긴 올라오죠. 그럼 경금이 어쨌든 품고 있던 씨앗이 여기서 간목이 올라오게 된 거잖아. 그럼 자체로는 본인이 품었던 씨앗이 이제 생명이 탄생했네? 잘 생각해봐요. 맞죠? 자기가 품었던 씨앗이 그러면 엄마 같은 경우 자궁에 잉태한 아이를 이제 낳았어요 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간목 경금 입장에서 싫진 않겠지. 그 대신 힘들겠죠. 바위를 뚫어야 되잖아. 그 자기는 뚫림을 당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싫진 않지만 좀 고난과 힘듦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줄 때 어때요? 경금이 목표가 생긴 거예요. 목표가. 자기가 결론은 씨앗을 품으려고 씨앗을 만들어내서 저렇게 발아하게 해야 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어때요? 경금이 활용 가치는 좋아집니다. 활용 가치가. 자기가 나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나무를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크게 올라가면 귀해질 수 있겠죠. 자, 양양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더 힘든 거야. 간목은.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분명히 간목은 양목이고 경금은 양금인데 또 음양의 기운으로 보면은 간목은 양이고 금은 또 음이에요. 이래서 음양의 조화도 아주 안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가 되지만 그럼 여기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간목 좋아요. 일단 간목은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할 일이 있는 거니까 경금이 나무를 쪼갠다든지 뭐 할 일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저걸 쪼개려면 이 원석 돌 자체로는 쪼개기 힘들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는지 봐줘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아까 얘기했죠. 떠올려봐요. 화가 있어야 되겠죠. 화가. 근데 이럴 때는 병화든 정화든 다 좋습니다. 왜냐면 나무도 키우고 재련도 하고 병화든 정화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뭐 일간 할 때도 화가 계속 따라왔죠. 여기도 이제 보면은 그래서 화 많은 사람 말고는 진짜 화 뭐 한 개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다라는 게 이런 의미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간목은 좋다. 자, 그러면 얘가 을목으로 딱 넘어가면은 을목. 자, 을목은 중요한 게 천간에 있죠. 을목은 그냥 경금이 딱 볼 때는 자, 여기에 바위 틈에 핀 잡초가 될 수도 있고 귀한 약초가 필 수도 있고 예쁜 꽃이 필 수도 있죠. 우리가 을목은 한 개가 아니잖아요. 잡초도 되고 넝쿨도 되고 풀도 되고 쓸모없는 잡초도 되지만 아주 귀한 약초도 되고 풀도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그것 또한 쓰임을 봐주는 게 천간의 글씨에서 이 사람이 어떤 쓰임으로 하는지 봐주는 건데 되게 중요한 의미가 하나 들어있죠. 천간 합. 그러면 을경 합. 그러면 이 을목은 을경 합을 해서 을경 합 금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보통 천간 합 같은 경우는 남녀의 합이라 그래서 음양, 양음의 합이죠. 그래서 서로 유정한 관계를 하는데 이 천간 합 중에 지금 잘 보는 게 을경 합 금 하면 천간 합 중에 유일하게 자기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합이 을경 합. 금이 안 변하잖아. 다른 거 봐봐요. 갑기 합 토 하면은 간목은 변하죠. 양간이. 근데 을경합은 양간의 금이 변하지 않아요. 병신합 수. 그럼 병화가 수로 변했죠.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경금은 을경합을 해도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목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거를 무슨 합이라 그러면 인의지합이라 그래요. 인의지합.
왜 인이 지합이냐면 금은 의를 담당하고 목은 인을 담당해서 그래요. 어질고 의리가 있고 이런 거를 같이 합한 거예요. 그러면 딱딱한 듯 부드럽고 부드러운 듯 딱딱하고 경금이 자기가 계속 차갑고 딱딱한 채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을목을 바라보게 되면은 속성이 조금은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봄과 가을이 합해져서 생산력을 높이자. 결국 남녀의 합이다. 유정하다. 그러면 남녀의 합이고 유정한 거는 결국은 한 번씩은 답답함으로 묶일 수는 있다 그랬죠. 하지만 이 을경합이 잘 발현되면 경금이 왜 좀 강하잖아요. 속성이. 그러면 이 강한 속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경금이 어디에 속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때 강한 그 속성에 속할 수 있는 거를 만약에 을경합했을 때는 그럼 왜 막 제철, 비행기 철강 막 이런 쪽이 아니고 약간 경제, 경영으로 빠질 수 있는 게 이게 을경합이에요. 경금이 그렇게 살짝 을목 쪽을 따라갈 수 있는 거. 목이 합해서. 결국 좋긴 좋습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어차피 목의 생명체는 좋아합니다.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화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경금이 병화를 봤어요. 병화. 결국 병화는 경금 입장에서는 엄청 좋죠. 왜? 간목도 있고 만약에 을목도 있을 때는 더 좋고, 자기가 비록 재련은 빛으로 비춰서 키우는 거긴 하지만 병화도 열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지지로 오화가 있다든지 화가 좀 더 크다든지 할 때는 열에 작용을 해서 경금을 재련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정화는 완전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글자죠. 경금한테는. 이렇게 보면은 경금 자체가 십성의 기운으로 이런 거를 다 한번 보면은 십성의 기운으로 뭐 같아요? 결국 경금이 정관, 평관 중에 뭐 같아요? 약간 평관 같지 않아요? 그러면 경금이 평관이라고 쳤을 때 정화가 있으면 이제 경금은 평관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재련을 할 때 훨씬 능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정화는 그런 재련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재련을 한다? 평관인 것 같다? 그럼 십성으로 볼 때는 꼭 식신제살의 형태 같은 느낌. 음량이 다르니까 약간 상관제살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관을 제어할 수 있는 글씨라고 한번 떠올려 봐. 그러면 저 경금의 강한 속성이 좀 부드러워지고 자기 할 일이 엄청 커지고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를 많이 좋아합니다. 여기에 간목이 같이 있다면, 정화가 있으면서 간목이 같이 있어? 그러면은 엄청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서로 정화하고 경금은 서로 귀한 존재. 정화 입장에서도 경금이 있으면 자기가 재련할 것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귀한 존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정화가 너무 강하면 경금도 녹아버리죠. 그래서 너무 많으면 또 녹을 수 있다, 경금도. 그때는 만약에 정화가 너무 강해요. 천간에 또 있고 지지에도 있어요. 이럴 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재련한 것이 뭐가 있어야 될까? 뜨거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찾아가 지죠. 그러면 천간에 임수 같은 게 개수로는 그게 다 조절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임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많을 때는 이렇게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를 받고, 그 다음에 그런데 또 하나 있다. 참, 임수가 있으면 좋은데, 정화가 있으면서 임수가 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또 말하고 지나가야 되겠네. 경금이 정화가 있으면서 임수가 있어버리면 또 정임합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만약에 여명이야. 만약에 여명. 근데 정임합은 하고 있어요. 이게 여명 같으면은, 여명 입장에서는 화극금 이래서 관성이죠. 그 다음에
금생수 이래서 뭐예요? 식신이죠. 그럼 뭐와 뭐가 합을 했어요? 관성과 식신이 합을 했으면 남편하고 자식이 합을 했죠. 그러면 여명 입장에서는 저렇게 돼 있으면 초년에 결혼운이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겠죠. 이것만 봐도. 그 다음에 운으로 만약에 저런 게 글자가 하나 없이 운으로 또 한 개씩 있으면서 다른 글자가 왔어? 그러면 그때도 결혼운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관성과 식신이 묶인 거잖아. 그래서 연애운과 결혼운도 들어온 걸로 볼 수 있어요. 또 이게 정화가 경금이 만약에 간목일간인데 경금이 있어요. 간목일간인데 그러면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경금이 뭐죠? 편관이죠. 그럼 간목 입장에서는 편관의 고통이 옆에 있네요. 그런데 이 편관의 고통이 있는데 정화가 같이 있어요. 이러면 이 편관의 고통이 많이 줄어들어서 큰 고통은 아니고 저 편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뭘로? 목생화하니까 상관이죠. 이게 이런 거를 상관 제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경금이 이제 딴 자리 있을 때 지금 본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변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어느 자리에 있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십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좀 해결되고 간목 입장에서 정화가 같이 있으면 고통이 해결되는데 일이 잘 풀리는 거라고 봐줄 수 있는 거예요. 편관이 있더라도. 그러면 아주 힘든 편관이 아니겠죠. 그래서 편관이 있다고 모든 편관이 다 고통이고 스트레스고 그게 그렇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이제 그 편관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그쵸? 편관이 있더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 갑정경 오히려 벽갑인정 해갖고 오히려 부기를 같이 쓸 수 있는 사주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결국 경금의 숙살지기가 정화가 있으면 약해져서 일간이 고독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줄어들 것이다. 보시면 돼요. 서늘하지가 않은 거잖아. 본인이. 서늘한 기운이 줄어든 거예요. 자, 이래서 정화가 있으면 많이 좋습니다 라고 보여지죠. 자, 그 다음에 경금이 무토가 있으면 생의 원리로 토생금이 되죠. 그러면 뭐예요? 금이 커지는 거지. 그러면 이 힘이 생겨서 어떤 게 있냐면은 토가 있으면 끈기나 지구력, 지속성은 좀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토도 한 개 이런 식으로 있어야지. 아니면 많아도 2개? 토가 많으면 토다 금매라는 말을 들어봤죠. 그런데 경금은 양의 금이기 때문에 금매가 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말도 하긴 해요. 하지만 정말 많으면 매금 될 수 있죠. 토가 금이 지지에 뿌리가 없고 천간에만 있으면서 토로 다 둘러싸여 있어. 그러면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금 입장에서는 1개 정도 있는 거는 괜찮다. 왜냐면 왜 괜찮겠어요? 또 떠올려 보세요. 그냥 단지 경금만 봤을 때는 자기가 땅에 묻힌 원석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나무가 클 수 있는 땅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야. 결국은 저 씨앗을 키우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이유가 그렇다는 거를 머리에 딱 입력을 하고 있으세요. 그 대신 저 무토도 나중에 천간에 경금이 있는데 무토가 있는데 이럴 때는 천간합이 만약에 옆에 계수까지 있어요. 계수까지 있어. 자, 한번 볼까요? 경금이 무토가 있는데 계수가 있어요. 무게 합하죠. 그러면 인성이 금생수해서 상관이랑 합을 했어요. 그러면 상관이 인성과 묶여갖고 자기가 말하는 것도 좀 줄어들고, 그렇죠. 막 그 대신 이게 묶였는데 편인 입장에서는 간혹 괜찮을 때도 있어요. 너무 많은 이 머릿속에 생각과 이런 거를 조금 덜 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있는데 상관적인 거는 상관을 쓸 때는 좀 안 좋겠죠. 이 사람이. 그래서 말과 표현력이 좀 약해질 수 있겠죠. 이럴 때는. 그냥 육신적 관점에서만 보면은 말과 표현력.
자, 이래서 개수가 없는 게 좋고 무토 하나 있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기토는 기토. 딱 보면 습토죠. 기토는. 그러니까 습성을 약간 조한지, 습한지, 한한지, 난한지 이것도 떠올리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습토예요. 기토가. 습한 땅에 광물이 묻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화가 없으면 별로 안 좋아. 딱 그냥 생각만 해봐도. 그쵸? 왜냐면 화가 있으면 습땅을 조금 마르게 해갖고 원석이 드러나게 그래도 나올 수 있는데, 아니면은 뻘이라든지 진흙 속에 광물이 묻혀 있어 이러면은 뚫고 나오기 어렵죠. 질척질척해서. 그래서 화가 있으면 좀 괜찮긴 하지만 그냥 기토의 속성으로만 볼 땐 경금은 별로 반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토는 별로 반기지 않는다. 신금은 옆으로 가보면 신금은 겁재이죠. 그러니까 경금 자기 자체가 원석이고 금이고 강한 쇠인데 또 다른 돌이 필요가 없겠죠. 다이아몬드나 원석이나 굳이 필요가 없겠죠. 겁재를 굳이 반기진 않겠죠. 경금 자체가 신약하다고 해도 경금 자체의 신약은 다른 일간, 음일간이나 뭐 이런 일간들이랑 좀 달라요. 금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신약해지지 않거든. 그래서 신금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병화, 자기한테 필요한 병화를 묶어서 합으로 겁재가 가져가기 때문에 신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임수는 또 옆에 임수 한번 봐봐요. 경금 입장에서 임수는 임수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이에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이죠. 그래서 신금이나 경금 같은 경우는 원석이나 보석을 씻어준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씻어주면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좋다. 자기를 씻어주기 때문에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도 좋아한다. 임수도 좋아합니다. 그 대신 정임합이 되는지 또 봐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임수가 있으면은 경금 입장에서는 저 때도 뭐가 또 있어야 돼요. 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좋아하는 글자는 화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일간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한테는 제일 좋겠습니다. 간목이 같이 있으면 특히 좋을 것입니다. 내가 대학원에 우리 교수 중에 경금 있고 간목 일간인데 경금 있고 임수 있고 정화가 있었어요. 우리 학과장을 지내고 교수 탑이 돼서 그 과를 만든 교수였어요. 그래서 업계에서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요. 지지 안 보고 천간만 보고도 교수님이네 이러면서 봤어요. 역시 부기하게 잘 발현해서 쓰셨구나. 일주도 갑오일주였어요. 상관을 쓰시는 교수님. 근데 천간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만큼 크게 발현해서 쓰시는구나 라는 거를 봤었어요. 간목도 있고 임수도 있고 경금도 있으니까. 자, 개수는 개수 같은 경우는 고인물이잖아. 그래서 이 금들이 개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개수는 녹슬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지만 간목이 있으면 수생목 해주니까 그럴 땐 또 잘 발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라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수생목 개갑을 해주니까 간목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라는 것까지 같이 머리에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자, 이런 경금이 몸담아 있을 수 있는 곳에 이런 강한 성향을 갖고 있으면 엄청 많죠. 군인이고 경찰이고 뭐 검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갖고 뭐가 막 떠오르는 거 없어요? 뭐 금속이고 의료계도 갈 수 있고 포항제철 의료 쪽도 많아요. 어쨌든 금을 쓰는 곳이니까 내가 또 많이 본 사람들이 실제 전문가 미용사들 중에도 경신일주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 실력이 좋아. 이게 손놀림이라든지 이게 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 내가 미용실을 며칠 전에도 갔는데 경신일주한테 한번 가보고 딴 미용실 이제 남자긴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일주를 몰라갖고 모르겠지만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실력 차이가 아주 크게 났었어. 그래서 역시 경신일주한테 가야 되겠다 이러고 그때 하도 예쁘고 머리를 너무 잘하길래 물어봤었거든. 그럴 땐 나도 그런 거 있죠. 혹시 궁금하면 내가 한번 봐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제 생일 하나 따내는 거야. 그러면 그럴 때 내 휴대폰에 데이터 하나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장해 놓는 거지. 그래서 계속 쌓아가야죠, 데이터를. 그러면 공부할 때마다 지나간 데이터라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시 열어보고 그거를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무조건 데이터는 많이 쌓아놓는 게 좋다. 임상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에 공부해갖고 이런 식으로 막 공부하고 뭐 했을 때는 암만 이거를 열어봐도 도통 우리 지금 여기 다 공감하면서 얘기하잖아. 도통 모르겠어요. 뭐 몇 번을 봐도 모르겠어요 하거든. 근데 나도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그 시기에 내가 막 사람들 데이터 받아서 대화하고 뽑아보고 그거 열어보고 이거 공부한 거 오늘 공부한 거 그럼 경금 하나만 대입해 갖고도 이제 경금 들어있는 사람들 데이터 들은 거 중에 막 보면 전화한다 그랬잖아. 너는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러면서 얘기할 때 그때 콱콱콱 늘더라고. 실제로 무조건 대입이 딱 돼야 내 머릿속에 확 남아요. 되든 안 되든 맞는 거든 안 맞는 거든. 왜냐면 확인을 했거든. 이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게 맞나? 안 맞나? 근데 확인이 돼버리면 내 머릿속에 데이터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그게 바로 컴퓨터처럼 입력이 싹 들어와 버린 거거든. 그럼 다음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데이터로 들어왔잖아? 그러면 내가 비록 간목일간에 뭐 경금을 대입했어. 근데 십성으로 보니까 평관이야, 관성이야. 그래서 뭔가 사례를 딱 대입해 봤는데 이게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면 다른 일간들의 비슷한 케이스도 대입하게 된다니까. 뭔지 알겠죠? 같은 십성이 나왔는데 오행이 달라. 그러면 그때 다시 대입하면서 다른 오행 때문에 그러면 이게 혹시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머리를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죠? 만약에 간목이 경금이야. 양간을 막 대입했어. 그래서 막 평간을 대입해갖고 이 사람이 정화가 있는지 뭐 하면서 물어보고 하는 일이 이런 직군이었구나 막 이러면서 대입을 했는데 뭐 만약에 병화일간이 뭐 임수로 갖고 있으면서 같은 양의 화가 평간을 갖고 있을 때는 그러면 간목이 아니고 병화네? 그럼 간목과 병화에서 달라진 점과 평간이 금에서 수로 달라진 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계속 실력이 높아지면서 커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돼요. 알겠죠? 아무 생각도 없죠? 지금은. 자, 실질적으로 그걸 딱 열어봤을 때 이제 이 말을 계속 떠올려야 돼. 내가 다른 사람 걸 열어봤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었지 하면서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무조건 많이 쌓아라. 저장해라. 계속 저장해라. 공부할 때마다 내가 저장한 데이터를 다 열어봐라. 그걸로 접목해라. 이론만 드립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실전 대하듯이 열어보고 그걸로 풀이하는 거야. 이렇구나 저렇구나. 안 그러면 실제로 진짜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거든. 자, 그래서 철강, 그 다음에 기계도 관련돼 있죠. 기계도 관련돼 있을 거고. 농기구. 이런 거 보면 업종은 하나의 업종만 들어갈 수 없죠. 미용사는 가위로 철을 쓰고 자기야 금을 써서 예리하게 잘 자르고, 농기구 농사 짓는 사람이고, 군인 될 거고, 뭐 검사할 거고, 포항제철의 직원이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직종은 다양하잖아. 직종은
근데 그 직종 안에서 금을 어떻게 쓰냐는 거지. 그쵸? 금의 성향으로 뭐 군인, 경찰, 검찰 뭐 이런 것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직종 안에서 화를 쓰는 사람인지 수를 쓰는 사람인지 그럴 땐 또 식신을 뭘로 쓰는지. 그러면 금의 일간. 자, 여기서 또 볼게요. 비겁이 있고, 식상이 있고, 재성이 있고, 관성, 인성이 있어요. 금일 거고, 금을 식상으로 쓰는 거는 우리 그때 헷갈리지 않게 찾아가야죠. 토일 거고, 토생금 하니까. 그 다음에 재성으로 쓰는 거는 화죠. 금을 재성으로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관성으로 쓰는 거는 금을 목이죠. 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금을 식상으로 쓰는 일간은 뭘까? 오행 중에. 금을 관성으로 쓰는 일간은 뭘까요? 금을 관성으로 쓰는 일간은 인성을 얘기하려고 그랬어. 마지막 남았잖아. 금을 인성으로 쓰는 일간은 수죠. 금생수해서 수한테 인성으로 들어오죠. 금이. 그러면 이 일간들이 이 경금을 어떻게 쓰냐는 거지. 이렇게. 그쵸? 그러면 비겁으로, 같은 금의 비겁으로 쓰는 사람은 같은 냉철하고 비판적인 그런 사람을 만나서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어서 같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은 있겠죠. 그런 일을 꾸밀 수 있겠지. 식상으로 쓰는 거는 금을 식상으로 썼어요. 그러면 아까 이런 성향과 성격과 이런 거를 가지고 일을 하겠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도 금의 말을 쓰니까 조금 강하게 말을 쓸 수 있겠죠. 말로 쓰는 거니까. 식상은 말이니까. 뭐 표현이나 성향이 자기 성격이 좀 똑부러지는 성격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식상의 표현력을 쓸 거니까. 그러면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식상이니까. 그러고 재성으로 쓰는 화일간이 금을 재성으로 쓰는 거는 그러면 단단한 물건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있겠죠. 저런 단단한 쇠붙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완성된 물건을 납품할 수도 있고. 재성이니까. 재성은 시장에 내다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재물적 취득을 위해서 철제라든지 막 이런 걸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재성은 그 화일간한테는 재성이지만 여자도 되잖아. 그러면 자기 부인이 이런 일에 종사하는 여자도 될 수 있겠죠. 찾아가 보면. 우리가 왜냐면 8글자와 지장간 대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걸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아까 데이터를 열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 다양한 케이스 중에 저 사람은 이걸 뭘로 썼을까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육친적 의미의 인간에 관련된 걸로 이게 발현이 됐을까? 아니면 일적으로 썼을까? 실질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런 일에 종사하는 부인을 만났을까? 이러면서 찾아가 보면 뭘로 그게 발현이 됐는지 안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뭐랄까 획일화처럼 우리가 머리에 입력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라는 거예요. 관성으로 쓰는 목일간 같은 경우는 금을 관성으로 씁니다. 금의 성향이 관성이에요. 이게 오행이나 다 세밀하게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관성으로 썼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 속한 직업군에 들어가 있겠죠. 관성이니까. 경금의 재료를 다루는 곳에 철강 아까 얘기했던 뭐 포항제철도 될 수 있고 뭐 그러면 또 이제 이런 포항제철에 가 있는 사람이 전부 경금일간이에요.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갈 때는 그런 직군에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라는 거지. 선박 비행기부터 해갖고 본인이 뭔가 금과 관련된 직군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보는 거지. 이것 또한 이렇게 볼 때도 옆에 있는 글자들에 따라서 아까처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을경합 돼 있으면
이런 쪽이 아니고 경영이나 경제로 갈 거라 그런 곳에 속하는 직업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로 관성을 봤어요. 자, 이러면 다른 이거를 계속 하는 이유가 각 일간마다 그러면 오행 속성에 따라서 속하는 관성, 재성이 다 달라지잖아.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세밀하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인성은 수일간이 금의 인성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만약에 가진다 이러면은 이런 업종에 있는 자격증, 뭐 설비, 기계, 엔지니어 쪽의 자격증, 아니면 금융, 금은 금융도 되니까 금융, 재무, 연구 쪽의 자격증 이런 거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대입이 좀 되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도 금의 자격증, 금이 자격증이잖아. 수일간이니까 금이 자격증인데 원국에 경금이 없어. 거기다가 연지로 유금 하나 딱 갖고 있거든. 경금이 아니고 신금이잖아요. 세밀조밀한. 그럼 좀 달라지죠. 근데 하필이면 나는 이게 또 공망이었어요. 그 일간 공망이 금이었어. 그래갖고 초기에 어릴 때부터 해갖고 시험을 보거나 뭐 자격증을 따거나 할 때는 금방 따는데 이상하게 그런 건 금방 따는데 뭔가 길게 이어지기 위한 거를 할 때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도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학교에 가면 교수보다 나이가 많다고. 그 아까 얘기했던 천간의 학가장처럼 막 갑목 있고 이 사람 빼고 나머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는 거야. 딱 그분 한 분만 저보다 나이가 많고 나머진 전부 나보다 전부 나이가 많이 어려요. 그래서 이 참 힘든. 그래도 뭐라 그랬어요? 공망으로 그렇게 된 거를 나의 경험담으로도 내가 경험을 했지만 결국 끝에는 완성을 하기 위해서 늙어서라도 한다는 거야. 나이 들어서라도. 결국 이제 완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완성. 그런 거 보면 내가 명리 공부한 것도 공부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성하는 것 같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배운 거를 뒤에서 아름아름 써먹고 그냥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써먹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막 공개적으로 막 확, 결국 나는 인성의 완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이 나이가 많이 돼갖고 라고 결론을